지난 시간에 우리가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이제 컨덕션 열 전달에 대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열 저항 개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 concept of thermal resistance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열 저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열 전달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가서 보면 이제 플레인 월이 있는데 이 플레인 월 같은 경우는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쪽에 교실이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이제 교실이 있다. 여기 이제 벽체가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쪽 교실 이쪽에 센터가 50도씨, 이쪽 이제 20도씨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렇게 고정이 돼서 스테디 스테이트 이렇게 이제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벽이 있는데 벽에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돼서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경우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heat diffusion equation, heat diffusion equation은 여기 있는 것처럼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결국 이 컨덕션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서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은 요거 하나만 남게 돼요. one dimension이기 때문에 d자승 t, dx 자승은 0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템퍼러처가 있는데 얘를 두 번 미분하니까 0이 된다. 이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듯이 템퍼러처가 리니어하게 이 안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이제 변하는 이런 형태로 돼야만 두 번 미분해야 이게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벽체의 첫 시작 부분이 TS1,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이 TS2. 뭔지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다만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이제 사용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온도 변화가 리니어하게 이제 생기는데 이 리니어하게 생기는 거에 기울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시작점 이제 끝점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d자승 t, dx 자승은 d dx, dt dx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다 마이너스 KA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마이너스 KA dt dx 이게 X방향으로 흘러가는 열전달 양인데 이 열전달 양이 X와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이런 경우에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될 때 우리가 제너럴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X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전달되는 그런 그 열량은 컨스탄트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그 플레인 월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일정해요. 가면서 쭉 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흘러갈 때 여기 수직으로 돼 있는 노멀하게 돼 있는 그 면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A를 이제 제거하고 그냥 마이너스 K dt dx를 이제 써주게 되면은 그러면 히트 플락스가 일정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운더리 컨디션 TS1을 알고 TS2를 아니까 이 방정식을 쭉 적분해서 풀면은 그럼 맨 끝에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TX는 기울기에다가 곱하기 X에다가 X 나누기 L에다가 더하기 TS1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열 저항의 컨셉트를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 전기 전자에서 우리가 배웠던 커런트는 델타 V 나누기 R. 그러니까 커런트는 어떨 때 생기냐? 어떤 매체가 있을 때 여기에 포텐셜 디퍼런스, 볼티지 디퍼런스가 있을 때 여기에 이 레지스탄스가 있거든요. 이 레지스탄스 이걸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X방향의 열이 이렇게 컨덕션이 돼서 들어간다 이렇게 할 때도 온도차가 있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TS1 빼기
TS2라고 하는 온도차가 있는데 온도차가 있어서 이거 들어가서 이제 열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는 요소가 있어요. 그 막는 요소가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 K하고 A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놈을 여기 있는 식처럼 밑에 분모로 가져다 놔야만 얘가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분모로 가져 놓으면은 그러면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L 나누기 이제 K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온도차가 있고 그 다음에 thermal resistance가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열 전달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전기 저항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고 열 저항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되는 그런 열량이 델타 T 온도차가 열을 흐르게 만드는 인자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적게 흐르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리지스탄스가 되는데 리지스탄스는 L 나누기 KA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건 길이가 길면은 당연히 리지스탄스가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K하고 A가 늘어나면은 리지스탄스가 이제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덕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컨덕션 리지스탄스를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그 다음에 이 직각 좌표계에서는 L 나누기 KA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컨벡션을 가서 보니까 컨벡션은 뉴턴의 냉각의 법칙에 따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역시 델타 T예요. 그러니까 컨벡션 뭐가 이제 바람이든 물이든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페이스에서 열을 제거하든지 열을 주든지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열 전달이 생기게 만드는 인자 역시 온도차예요. 그 온도차에 의해서 근데 여기에 리지스탄스가 있어요. 면적이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냐 느리게 하냐 이게 열 전달 계수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서 이놈도 역시 우리가 컨벡션 리지스탄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 보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다. 여기 해서 컨벡션 리지스탄스는 얘는 1 나누기 HA가 이제 된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열 전달 계수가 커지면은 리지스탄스가 줄게 되고 면적이 커지면은 리지스탄스가 이제 줄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이제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 이쪽이 50도예요. 방에 50도. 어찌됐든 열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는 움직이는 매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움직이는 매체가 이제 빙빙 돌든지 바람을 불든지 해서 이쪽으로 이제 열을 전달해주고 열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고 열이 이쪽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지금 한번 보도록 해요. 여기 컨덕션 이렇게 생기는 이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 안에서는 뭐가 일정하냐?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 X하고 상관없이 열 전달되는 양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부분에 예를 들어 20W면 중간에도 20W도 나갈 때도 20W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려면은 여기서 에너지 밸런스를 딱 세웠을 때 컨벡션에 의해서 들어오는 놈도 20W가 돼야 되고 요 점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세웠을 때 컨벡션에 의해서 저쪽 온도가 낮은 방으로 흘러나가는 열량도 20W가 돼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나가는 그러한 그 열 전달되는 양이 일정해야만 된다. 자, 그래서 50도부터 예를 들어 20도까지 이렇게 쭉 열이 흘러나가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열 저항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컨벡션에 의한 열 저항이 있고 중간에 컨덕션에 의한 열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벡션에 의한 이와 같은 열 전달이 있어서 그래서 이 3개가 차례차례로 시리즈 서킷을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컨벡션, 컨덕션, 컨벡션 이렇게 이제 돼서 열이 쭉 진행을 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프로세스에서 일정한 게 뭐냐? 전달된 열량이 일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50도가 있고 여기가 이제 20도가 있다. 그러면 전체 온도 차를 알고 그 다음에 3개의 리지스탄스가 직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3개를 전체를 다 합해서 토탈 리지스탄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온도차 나누기
토탈 리지스탄스 이렇게 해주면은 요 50도씨에서부터 20도씨까지 전체적으로 흘러나간 열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열량이 요 부분에서의 열량이고 그게 여기 컨덕션에서의 열량이고 이게 이쪽 오른쪽에 컨벡션에서의 열량이 되는 거다. 이와 같은 그 관계식을 사용해서 TS1을 구할 수 있고 TS2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전기전자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미 아주 익숙하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달된 전체 열량은 T free stream 1 빼기 T free stream 2 나누기 전체 레지스탄스에서 전체 레지스탄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는 여기 이제 벽체가 있는데 여기 벽체가 있는데 이건 바람이 움직이거나 하지 않고 이쪽에서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매체가 없는데도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열 전달 계수의 형식으로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열 전달 계수를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1 나누기 HA를 그대로 쓰는데 이번에 이 HA 이거 쓸 때 H에다가 요거 R을 붙였어요. R은 레디에이션에 따른 열 전달 계수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컴포짓 월이 있어요. 자, 이렇게 벽체가 있는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연결을 어떻게 용접을 해갖고 딱 연결해갖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 인터페이스 온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항이 없어요. 그냥 쭉 해서 일리 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컴포짓 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온도가 T free stream 1 여기가 T free stream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 컨벡션이 있고 컨덕션 그 다음에 여기 컨벡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체를 레지스탄스 이제 컨셉을 가지고 해서 그림을 그려 놓으면 5개의 레지스탄스가 시리즈로 쭉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돼서 전달된 열량을 구해라 그러면 T free stream 1에서 T free stream 4 빼고 토탈 레지스탄스를 하는데 이 토탈 레지스탄스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개의 레지스탄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열량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열량하고 똑같고 여기 열량하고 똑같고 여기하고 똑같고 여기하고 똑같고 하면은 TS1, T2, T3, TS4를 우리가 차례차례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열전달 이런 그 적용을 하는 그런 그 사례 이런 공장이나 이제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이 토탈 레지스탄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우리가 뭐 총괄 열 전달 계수다 뭐 이런 그 개념으로 해서 이러한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버롤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전달된 열량은 원래 델타 T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였는데 이거를 뉴턴의 냉각의 법칙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얘를 표현해 주자 하면은 뉴턴의 냉각의 법칙은 H 열 전달 계수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니까 여기다 원래 H를 써야 되는데 H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컨벡션도 있고 컨덕션도 있고 뭐 컨덕션도 있고 컨벡션도 있고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그래서 이름이 오버롤이 되는 거예요. 오버롤 열 전달 계수라고 하는 걸 써주면은 H 대신에 U로 이제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서 보면은 방정식이 여기 나와 있는 UA가 1 나누기 RTOT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A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U는 1 나누기 RTOT 곱하기 A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각 좌표계에 대해서 U를 구하면 이런 방식이 된다. 이거를 꼭 외울 필요 없습니다. 개념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Q는 원래 델타 T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인데 얘를 U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로 이제 표현해 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A가 1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가 된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시리즈로 쭉 이렇게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반은 금이고 반은 나무고 이렇게 되면 금은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나무나 플라스틱은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으니까 같은 열량의 열이 이렇게 들어와도 금 쪽으로 모르긴 해도 한 98% 정도가 흘러가게 되고 나머지 여기 나무는 열을 흐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2%밖에 이제 지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은 하나 지나고 하나 지나고 하나 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와서 둘로 나뉘는 거예요, 열이. 금 쪽으로 그 다음에 나무 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병렬이 되는 거다. 패러럴 서큐잇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럴 서큐잇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전자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이퀴벌런트 레지스탄스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거 구하는 건 1 나누기 R 이퀴벌런트 레지스탄스는 1 나누기 R1 더하기 1 나누기 R2 이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퀴벌런트 레지스탄스를 구한 다음에 첫 번째 거 이퀴벌런트 레지스탄스 세 번째 거가 시리즈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전체 열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레지스탄스인 걸 알기 때문에 위로 흘러간 게 얼마, 밑으로 흘러간 게 얼마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서큐잇이 있고 그 다음에 패러럴 서큐잇이 있는데 패러럴 서큐잇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에서 배운 것과 똑같은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그래서 그 값을 구한 다음에 시리즈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했냐? thermal contact resistance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컴포짓 월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강조했듯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을 때 여기를 용접을 했어요. 용접을 해서 여기가 모든 인터페이스가 서로가 딱 달라붙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열이 일자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 인터페이스에서 온도 저하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세상에 나가면은 뭐 벽돌을 쌓든지 뭐 알루미늄 블락이 있든지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용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붙여 놓는데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듯이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붙이면은 그러면 이 가운데가 이제 뜨게 되면은 그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벌써 공기가 열 전도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세게 이제 붙이려고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현미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붙어 있는 데가 포인트 컨택트가 이루어지는 데가 전체 면적 중에 1% 정도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공기로 차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열이 이제 컨덕션에 대해서 들어오다가 다음 걸로 가서 이제 컨덕션이 돼야 되는데 요 인터페이스를 지나면서 여기에 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열 저항 때문에 온도가 자동으로 이만큼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 thermal contact, 컨택트가 이루어질 때 레지스탄스가 생긴다는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thermal contact resistance라고 하는 이런 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thermal contact resistance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열 전달 계수와 비슷한 그런 개념을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 이거는 단위 면적당 thermal resistance concept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게 돼요. 거기다 면적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Q 더블 프라임 한 거는 면적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델타 T 나누기 R 더블 프라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원래 우리가 컨벡션 하면 Q는 HA 델타 T 이렇게 이제 되는데 A를 없애버리면 Q 더블 프라임이 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H의 단위하고 1 나누기 R 더블 프라임의 단위가 같구나. 그러니까 R 더블 프라임은 1 나누기 H하고 단위가 같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물질에 대해서 여기 가서 보면은 thermal contact resistance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이 테이블을 잘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thermal resistance, contact resistance가 여러 군데서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thermal contact resistance를 줄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압력, 이게 서로 이렇게 밀어서 붙여주는 압력을 증가시키면은 그러면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컨택트 레지스탄스가 이제 줄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공기나 이런 것들이 차 있으니까 거기서 공기 대신에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채워서 그래서 컨택트 레지스탄스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알루미늄 포일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접착을 세게 해서 밀어붙이면은 그러면 공기가 이제 제거가 되고 알루미늄처럼 서멀 컨덕티비티가 높은 그놈이 그 안을 채우게 되면 그러면 컨택트 레지스탄스가 이제 줄어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서로 이제 붙이게 될 때 양면을 아주 매끈하게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갈아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계공작법이나 이런 데서 랩핑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랩핑 아주 매끈하게 갈면은 두 개를 갖다 갈고선 딱 대면은 그러면 닿는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랩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양쪽 면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thermal contact resistance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 2는 특별히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그 반도체 칩이 있어요. 많은 열량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기판에 붙이거나 할 때 기판 위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열이 제거되도록 만들면은 그러면은 이 열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반도체 밑에다가 핀처럼 이렇게 알루미늄 블락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열이 위쪽으로도 가고 밑에 쪽으로도 가고 해서 이쪽으로도 바람을 불어갖고 열을 제거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는 반도체 실리콘 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얇은 에폭시와 같은 그 접착제가 있고 이 밑에 알루미늄이 있고 머티리얼이 다른 놈이 접착제 같은 거에 이렇게 붙어 갖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thermal resistance of representative solid interface 서로 다른 거예요. 실리콘 칩이나 알루미늄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건 알루미늄한데 여기다가 알루미늄에다가 인디움 포일을 씌운 거 이런 걸 해서 붙이는 경우 이럴 때 레지스탄스가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두 가지 예제를 이제 보여줬어요. 5분 예제를 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는 이렇게 반도체 칩에 실제로 thermal resistance 컨셉트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걸 이제 여러분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lternative analysis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alternative analysis는 어떨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거냐? 얘는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이런 그 원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컨트롤 발륨을 이렇게 떼어냈어요. 여기가 뜨겁고 이쪽이 이제 차갑다. 그럼 이쪽 한 방향으로만 열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 다 에디아베드 이렇게 돼 있어서 열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들어온 열량이 나가는 열량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일정하냐?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 이게 플레인 월이 되든지 이와 같은 원추형이 되든지 나중에 이제 실린드리칼 지오메트리가 되면 이런 게 되든지 간에 뭐가 일정하냐?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열이 일정한 거예요. 전달된 열량이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heat transfer rate이 일정하게 된다. 이렇게 heat transfer rate이 일정하게 될 때는 heat diffusion equation을 가지고 다 풀 필요가 없이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는 -KA dt dx 이렇게 돼 있는데 Q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Q가 일정한 거에다 X로 돼 있는 이쪽을 왼쪽으로 뽑고 그 다음에 온도와 관련 있는 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되면 variable이 separation이 된다 그랬어요. separation of variable. 왼쪽은 X, 오른쪽은 temperature 이렇게 돼서 separation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직각 좌표계 같으면은 이거 이제 적분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일정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고 마는 거예요. QX 델타 X 나누기 A는 -K 델타 T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전달된 열량을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에게 이 구좌표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 구좌표계 설명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alternative analysis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이건 다른 거 없어요.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경우에는 heat transfer rate이 일정하다. heat transfer rate이 일정한 거예요. 다만 이 경우는 가면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heat flux는 변화가 생기는 거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heat transfer rate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X하고 상관이 있는 거 또 Q는 원래 X하고 상관이 있었는데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몰아내고 나머지 온도하고 상관 있는 거 오른쪽으로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베리아블을 세퍼레이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 예를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레디얼 시스템으로 이거를 쭉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에요. 자, 레디에이션인데 레디얼 시스템인데 이 경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서 있는 벽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접든지 이쪽으로 접든지 쭉 접어서 360도를 접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안에가 뜨거운 게 이 안에 이 구멍으로 이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저 밖에서 차가운 게 이렇게 여기를 이제 식히고 전체 360도를 다 식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360도 방향이 이렇게 있을 때 R 방향으로 안에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데서 저 밖에 바깥으로 열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열이 오직 R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만. 자,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니까 R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전달되는 열량이 컨스탄트하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 안에 구멍이 있는데 이 벽에 딱 20와트가 들어와요. 그놈이 20와트가 쭉 똑같이 이렇게 되면서 20와트가 쭉 나가서 밖에서 20와트가 밖으로 나가줘야 그래야 정상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히시 제너레이션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R 방향으로 흘러가는 열 전달이 일정한데 R이 점점 늘어나면 이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R이 점점 늘어나면 그 안에 있는 그 면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2πr 곱하기 여기 L이 되는데 직각이 되는 그 면적이 이 면적이 가면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히트 플럭스는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레디얼 시스템 똑같아요.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은 R 방향으로 흘러가는 Q는 일정한데 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히트 플럭스는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여기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실린더 안에서 컨덕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없어지고 노 히트 제너레이션이니까 없어지고 그건 라플레이션 T만 남는데 이 경우에 R 방향으로만 남는 거예요. R 방향.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그게 요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요 K만 없어지면 이게 라플레이션 T예요. R 방향에. 근데 우리가 이제 K라고 하는 걸 넣어놔 왼쪽에 넣나 오른쪽에 놓으면은 다 0이 돼서 오른쪽은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되는 거다.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R하고 여기는 R을 없애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적분을 2번 해주면은 그러면 온도 분포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R, DT, DR은 이제 컨스탄트가 되는 0이니까 이쪽으로 넘기고 그래서 R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런 방식이 돼서 얘를 한번 적분하면 로가리스믹 펑션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QR은 일정하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K, A, DT, DR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면적이 어떤 면적이냐? 이 파란색을 한번 보도록 해. 파란색은 2πr이고 360도 돌아간 2πr에 이거의 길이는 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2πr L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컨벡션이 여기 생긴다. 이 컨벡션이 안에서 생겨요. 안에서 생길 때 360도 돌아가면서 되는 그 면적은 2π R1에 이쪽에 L이 되는 거고 이 밖에도 360도 여기 흘러가면서 이 컨벡션에 의해서 열이 이제 제거가 되는데 이때는 면적이 2π
R2가 되면서 이쪽에 길이가 L이 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컨덕션 이 이퀘이션을 이제 쭉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온도, 요 밖에 있는 온도, 이거를 TS1, TS2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맨 끝에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전체적인 이 방정식이 이제 나오면서 이 안에 가서 보면 로가리스믹 펑션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가리스믹 펑션. 자, 그러니까 여기 R1이 있고 여기에 이제 R2가 있어요.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온도가 일직선으로 리니어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로가리스믹하게 변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온도차가 있잖아요. 온도차. 자, 그러니까 온도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 저항과 함께 있어서 그래서 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역시 마찬가지로 레지스탄스 컨셉트를 사용해서 얘를 다시 배열을 하게 되면은 R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열량은 TS1 빼기 TS2 이게 열이 흐르도록 만드는 인자고 이 나머지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놈을 이 밑에 분모로 가져다 쓰면 얘가 레지스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덕션 레지스탄스 이 경우에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에서는 log R2 나누기 R1 나누기 2파이 LK 이렇게 이제 되는 요 놈이 이것이 이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의 컨덕션 레지스탄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직각좌표계 카르티시안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 컨덕션 레지스탄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린드리컬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으니까 얘도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thermal resistance 컨셉트를 이제 사용을 하면 여기 안에 뜨거운 데서부터 이 컨덕션 된 요 부분, 요 실린더까지 가는 동안에는 컨벡션 레지스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있고, 저 밖에 컨벡션 레지스탄스가 있어서 세 개가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컨덕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냈고, 그러면 컨벡션 레지스탄스는 1 나누기 HA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쪽에는 면적이 2파이 R1L이 되는 거고 바깥쪽에는 면적이 2파이 R2L이 되고 안쪽은 열전달 계수가 H1, 밖에 쪽은 H2 이런 식으로 돼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데서부터 차가운 데까지 전체적으로 뭐가 일정하냐? 열량이 일정한 거예요. 흘러가는 그런 열량이 일정한 거예요. 일정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QR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뜨거운 데하고 차가운 데하고 여기 온도차, 이거 온도차에다가 나누기 세 개의 레지스탄스 하나, 둘, 셋 이걸 이제 더하면은 그러면 요 QR을 이제 구해낼 수가 있고 이 QR을 구한 다음에 요 부분의 QR하고 여기 QR하고 여기 QR하고 전체 QR하고 똑같다고 놓으면은 그러면 TS1, TS2를 우리가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도 컴포지 시스템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솔리드가 하나가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보면은 컨벡션, 로가리스믹 템퍼러처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여기 이제 컨벡션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다.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컨덕션 할 때 레지스탄스가 여기 R2, R1, R3, R2, R4, R3 이렇게 이제 되면서 KA, KB, KC 이렇게 쓰이는 거를 눈여겨서 잘 보기 바라고 요 부분은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쓰면은 결국 QR은 전체 온도차, 여기하고 여기의 온도차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 5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오버롤 열전달 계수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QR은 원래 템퍼러처 디퍼런스 나누기 RTOT가 되는데 얘를 UA 곱하기 델타 T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U1A1
U2A2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 하면은 U1A1은 U2A2는 U3A3는 이제 값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가 될 때는 A1, A2, A3 갈 때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버롤 열전단 계수를 서로 주고받아야 될 때는 어떤 면적에 대한 오버롤 열전달 계수냐 이거를 서로가 다 이야기해서 딱 맞춰 갖고 같은 오버롤 열전달 계수는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 개념을 가지고 Critical Radius of Insulation 이 example은 이제 3-4가 이제 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해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차가운 관이 있다. 이렇게 파란색의 이런 차가운 관이 있어요. 차가운 관. 자, 차가운 관이 여기 따뜻한데 여기 그냥 노출이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 컨덴세이션도 생기고 열이 로스가 생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다 어느 누구나 다 인슐레이션을 씌웁니다. 그래서 까맣게 돼 있는 우레탄 발포란 이와 같은 그 인슐레이션 이런 폼으로 된 걸 갖다 씌우든지 이렇게 씌우게 돼요. 자 그럼 씌우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먼저 보도록 해요. 인슐레이션이 까맣게 된 게 인슐레이션인데 전원을 이제 점점 이렇게 두께를 늘리면은 그러면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커져요. 당연하잖아요.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커져요. 이게 점점 두께가 늘어나니까 리지스탄스가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 외부에 이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럼 외부에 닿는 놈은 점점 이게 두꺼워지면은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나누기 HA가 되는데 리지스탄스가 컨벡션이 근데 이게 A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A가 점점 늘어나면 컨벡션 리지스탄스는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 온도에서부터 요 온도까지 열이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두 개의 리지스탄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컨덕션. 여기 단열재에 의한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있고 하나는 여기 컨벡션에 의한 리지스탄스가 있는데 컨덕션은 점점 늘어나고 두께가 늘어나면은 근데 그와 반해서 컨벡션은 점점 밖에 있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리지스탄스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니까 혹시 옵티멈 인슐레이션 두께가 있느냐 단열재에 가장 적절한 인슐레이션 그 두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만 딱 붙이면은 그렇게 붙이면은 그러면 열 전달이 되는 그러한 그 양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열 전달을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를 한번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critical radius of insulation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hence there may exist an insulation thickness minimizes heat loss by maximizing total resistance를 최대로 만들면은 최대 그럼 델타 T가 있는데 이놈이 최대가 되면은 전달될 열량이 최소가 될 거 아니에요. 밖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열량이 이제 최소가 되면 좋으니까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걸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이게 끝난 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이런 데이터를 줬어요. 여기 온도가 이제 얼마가 주어지고 여기 thickness가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여기 하나도 붙이지 않았을 때 인슐레이션을 2mm, 5mm, 10mm, 20mm 해서 인슐레이션을 이렇게 늘려갈 때 이렇게 될 때 실제로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파란색 여기에서부터 그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리지스탄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인데 이 관을 이렇게 놓고 이 관이 1m라고 생각을 해보자. 1m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풀면은 제일 좋으니까 1m. 자, 그러면 리지스탄스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리지스탄스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TI가 안에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T 프리 스트림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리지스탄스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컨덕션, 하나는 컨벡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는 여기다가 L을 붙이고 여기다 L을 붙여야 되는데 L이 그냥 1이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이제 간단하니까
나중에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L을 1이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때 흘러가는 그 열량은 Q에다가 더블 프라임이 아니라 프라임 하나만 붙였어요. 이렇게 되면 단위 길이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길이, 이거 길이가 1m일 때 흘러가는 그 열량은 Q 닷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단위는 와트 퍼 미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토탈 리지스탄스는 요거 하나하고 두 개 합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프라임이 하나만 붙은 거예요. 이건 단위가 1 퍼 미터가 이제 되는 거다. 이것만 기억을 하고 L이 있으나 없으나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방정식을 가서 보면은 이놈이 맥시멈이 되면 얘가 미니멈이 되는 거니까 이놈이 맥시멈이 되는 이와 같은 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봐라. 그러니까 맥시멈이 되면 얘가 미니멈이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이럴 때 미분 배우고 또 대학교 와서도 뭐 어윈 크레이지 선생님의 공업수학 이런 거 이제 배우고 하면은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되는 거 하려면은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서 그 두 번 미분한 값이 파지티브 이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에 따라 미니멈 맥시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이놈을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서 0으로 놓고 얘를 풀어보니까 값이 R은 K 나누기 H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점에서 R이 이렇게 돼서 R이 K 나누기 H가 되면 그러면 이 값이 미니멈이 되든지 맥시멈이 되든지 뭐가 하나가 된다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럼 미니멈 맥시멈을 결정하려면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했더니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1 나누기 2파이 K 3승 나누기 H 자승 이렇게 되니까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없어요. 항상 0보다 크다. 그러니까 토탈 리지스탄스를 두 번 미분했더니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얘 토탈 여기 나와 있는 R이 여기 K 나누기 H가 되는 이 점에서 이놈이 항상 0보다 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뭐예요? 이 리지스탄스가 맥시멈이 되는 게 아니라 미니멈이 된다는 거예요. 리지스탄스가 맥시멈이 되는 게 아니라 미니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로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요만큼 스티크니스가 되도록 인슐레이션을 붙여주게 되면은 그러면 원래 인슐레이션을 붙이는 목적이 단열,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붙이는 건데 이상하게 그렇게 붙여 놓으면은 그러면 이 리지스탄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미니멈이 돼 갖고 리지스탄스가 미니멈이 되면 델타 T 나누기 2는 미니멈이 되면 전달된 열량은 맥시멈이 되는 이상한 그런 그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옵티멈 인슐레이션 thickness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옵티멈이 되려고 하면은 그럼 뭘 붙였더니 리지스탄스가 맥시멈이 돼서 열 전달량이 최소가 돼야 그래야 옵티멈 인슐레이션 thickness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가 된다. 얘가 미니멈이 되는 거예요. 미니멈이 돼서 열 전달이 맥시멈이 되는 이상한 그런 현상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놈 여기 K 나누기 H를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라고 이제 그렇게 부를 거예요.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 자, 이렇게 크리티컬 레디우스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조금 이따 이제 보여주겠지만 리지스탄스는 두 개가 있어요. 컨덕션 리지스탄스 있고 컨벡션 리지스탄스가 있는데 이 컨덕션 리지스탄스는 두께를 늘리면 늘릴수록 늘어나는 거고 컨벡션 리지스탄스는 두께를 늘리면 늘릴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토탈이 되기 때문에 토탈이 어떤 식으로 되냐? 요렇게 토탈 리지스탄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토탈 리지스탄스가 줄어서 여기 미니멈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돼서 여기 될 때까지는 인슐레이션을 점점 늘려주면은 이상하게 리지스탄스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리지스탄스가 어떻게 돼? 미니멈이 되니까 전달된 열량은 맥시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를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봐라. 그래서 여기 있는 그 공식
수치들 모든 걸 다 주었으니까 이걸 갖고 크리티컬 레디우스 오브 인슐레이션을 계산했더니 0.011m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인슐레이션 thickness를 하나도 안 했을 때 2mm 했을 때 5mm 했을 때 이렇게 쭉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인슐레이션 레디우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쭉 해갖고 thermal resistance를 conduction resistance, convection resistance, 그 다음에 total resistance를 실제로 표를 가지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엑셀 파일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림을 이제 다 그려서 이제 여기 썼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요 점이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예요.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 일단 그거를 0.01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자, 요 밑에 있는 이 그림, 이 선은 컨덕션 레지스탄스예요. 컨덕션 레지스탄스는 인슐레이션 thickness, 두께를 늘리면 늘릴수록 얘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놈, 요거는 컨벡션 레지스탄스예요. 컨벡션 레지스탄스는 두께를 늘리면 늘릴수록 밖에 있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니까 1 나누기 HA에서 얘가 점점 늘어나니까 얘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레지스탄스는 이 컨덕션 레지스탄스하고 컨벡션 레지스탄스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그래서 합쳐 놓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가 되는데, 여기에 딱 오면은 이게 토탈 레지스탄스가 쭉 줄어들다가 여기 오면은 미니멈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이런 방향이 이제 되는 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거예요.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열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열 전달을 안 하는 놈을 조금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열 전달을 안 시키려고 늘리는 건데, 이게 늘리니까 어떻게 점점 레지스탄스가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열 전달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여기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가 될 때까지는 거기가 미니멈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인슐레이션 두께를 이렇게 늘리면은 오히려 어떤 현상이 생기냐, 열이 더 잘 전달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요 점에서 실제로 열 전달이 최대가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왜 그러냐? 이유는 컨덕션, 여기 컨벡션 레지스탄스하고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하나는 늘어나고 하나는 줄어드는데 이거 두 개 합친 게 토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레디얼 시스템인 경우 어떨 때는 인슐레이션을 갖다 자꾸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면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는 오히려 레지스탄스가 줄어들어요. 그러다 여기까지 딱 오면 미니멈이 돼요. 미니멈이 되면 열이 맥시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유도 설명했어요. 얘는 늘어나고 얘는 줄어드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 놓은 게 토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이 두께 인슐레이션 thickness를 여기까지 할 때까지는 이렇게 해놔도 여기 하나도 붙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붙이지 않았을 때 레지스탄스보다 오히려 작아요. 작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서 인슐레이션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레지스탄스가 작으니까 오히려 열이 더 잘 전달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냐? 어디에? 일단은 세 번째를 먼저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되려면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다이아메터가 작아야 돼요. 여기 다이아메터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열 전달 계수가 낮아야 돼요. 열 전달 계수가 이제 낮아야 된다. 열 전달 계수가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뭐 플라스틱이든지 나무든지 이런 인슐레이션, 이런 작은 열 전도도가 작은 이런 걸 갖다 쓰는 경우에만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커요. 관이 이렇게 크고 이런 데는 그냥 붙이면 붙일수록, 인슐레이션을 붙이면 붙일수록 열 전달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작아요. 이게 이
다이아미터가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내추럴 컨벡션 이런 거에 의해서 불어가 조금밖에 불질 않아서 열 전달 계수가 낮아요. 이럴 때 인슐레이션을 붙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붙이면 오히려 열 전달이 더 잘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냐? 2번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요. 자,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제 만들어 갖고 그래서 송전 탑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보내고 있어요. 보내면 여름에 여기 이제 구리관이잖아요. 이게 전기선이 이 구리선이에요. 구리선이 밑으로 쭉 쳐져요. 이게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그래서 구리가 거의 리지스탄스가 없어도 조금만큼 리지스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가 밑으로 쳐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열을 밖으로 빨리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리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든지 뭐든지 해서 여기를 감싸면은 이렇게 감싸면 어느 두께까지 감싸느냐?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까지 거기까지 되도록 감싸면은 이 점에서 어떻게 돼요? 이 토탈 리지스탄스가 미니멈이 되니까 전달된 열량은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피복을 이렇게 적당한 두께로 어디까지 크리티컬 인슐레이션 레디우스까지 거기까지만 되도록 이 피복을 입혀주면은 그러면 피복을 입히면 오히려 열이 잘 전달이 된다.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처럼 컨벡션에 의해서 이 리지스탄스가 생기는데 그 리지스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다. 그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구리선이 있어요.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해서 이제 피복을 감기 시작해서 요 점에 올 때까지 피복을 감아 놓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지스탄스가 미니멈이 되니까 이게 미니멈이 되면 전달된 열량은 맥시멈이 되니까 구리선이 밑으로 쳐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할 때 우리가 critical radius of insulation 이러한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얻는다. 그러니까 열 전달을 공부를 한 사람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런 전기회사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송전탑 설계를 하든지 하여튼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인슐레이션 두께 1mm 하면 되지 않겠느냐. 피복을. 이런 식으로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돼요? 크리티컬 레디우스 오브 인슐레이션 이거 계산을 해서 그래서 저기 피복의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달 계수, 다이아메타 이런 걸 가지면 그러면 그게 나오잖아요. 고기 두께가 딱 되도록 피복 이거를 두께를 딱 정해 갖고 그래 갖고 송전탑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면은 그럼 여름철에 열이 많이 발생을 해도 열이 최대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전선이 밑으로 축 처지는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게 축 처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끊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다. 요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구좌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구좌표계는 다른 거 없어요. 구입니다. 이게 공이에요. 공인데 이 안에 뭐 물이 끓든지 이런 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뜨거워요. 뜨겁고 저 밖에 360도의 공 여기 주변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분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된 거예요. 그럼 요 서페이스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입니다. 공. 이 공의 이 360도 전체가 다 360도 돌아가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20와트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20와트 똑같이 20와트가 흘러나가고 저 밖에 전체 공을 통해서도 20와트가 흘러나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은 특징이 뭐냐? 열 전달되는 열량, 그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열량이 일정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QR을 구해라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KA DT DR 이렇게 이제 되는데 구좌표계가 되니까 면적이 4파이 R 자승 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면적이.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원래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에서 DT DT 빼버리고 Q단 나누기 K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라플레이션 T만 남는데 이거를 구좌표계의 원 디멘셔널 R 방향에 대해서만 적으면 원래는 이거를 풀어서 그래서 이거 두 번 적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이거를 안 해도 돼요. 이 경우는 원 디멘셔널 스테디 스테이 노 힛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뭐가 일정하냐? QR이 일정한 거예요. 이걸 이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 방정식을 보고 R하고 상관 있는 거 왼쪽으로 몰고 그 다음에 T하고 상관 있는 거 오른쪽으로 몰면은 그럼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R하고 상관 있는 거 왼쪽. 근데 풀어도 되는 게 이거 QR이 일정하니까 얘가 변하면 문제가 되는데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까 왼쪽으로 몰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은 QR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가서 보니까 QR이 왜 생기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온도차 나누기 이것도 컨덕션 리지스탄스 형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컨덕션 리지스탄스를 이 구좌표계에 대해서 쓰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아, 구좌표계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것도 시리즈 서큐it이 되는 거잖아요. 시리즈 서큐it. 이렇게 되면 안 부분에 열 전달 계수가 있고 1 나누기 H에다가 면적 아까 있는 것처럼 4파이 R1 자승 여기 면적. 저 밖에 거는 4파이 R2 자승 이렇게 해서 컨벡션 리지스탄스도 우리가 이제 쉽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특징이 뭐냐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풀지 않고 직접 그냥 전달되는 그 열량 이 방정식을 사용하고 X는 X끼리니까 이 경우는 R은 R끼리 T는 T끼리 그냥 묶어버리고 그냥 적분해주면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만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을 이제 끝맺을 때가 이제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summary of one dimensional conduction results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거기 가서 이 테이블 3-3을 가서 보면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이렇게 되면서 no heat generation,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될 때 이때 heat equation, temperature distribution, heat flux, heat transfer rate, thermal resistance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라플레이션 T는 0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거 없애버리고 나면 라플레이션 T는 0이 되는데 얘를 원 디멘션에 대해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플레인 월은 여기 앞이 1이에요. 여기 1이고 여기가 1인 경우예요. 그래서 d dx, dt dx 이렇게 돼서 얘를 쓰면은 d 자승 t, dx 자승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린드리칼 지오메트리는 얘가 R이 되고 얘가 R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가서 보니까 스페리칼 지오메트리 들어가면 얘가 R자승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방정식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이놈이 라플레이션 T고 이놈이 라플레이션 T고 이놈이 라플레이션 T예요. 어떻게? 직각좌표계, 실린드리칼 좌표계, 그 다음에 스페리칼 좌표계 이렇게 되면서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이 여기 뭐 로가리스믹 펑션 이걸 리니어하고 이렇게 1 나누기 R 이런 형식으로 된다. 이거 이제 설명을 했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것만 이제 이해를 잘 하면 됩니다. 요거 구좌표계는 거의 쓰일 일이 없으니까 이것까지 내가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직각좌표계하고 그 다음에 실린드리칼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컨덕션 리지스탄스는 얘는 L 나누기 KA 얘는 로그 자연 로그예요. R2 나누기 R1에
2파이 LK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그 다음에 critical radius of insulation은 여기 있는 것처럼 K 나누기 H가 이제 되는 거다. 요런 거를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잘 봐요. Heat diffusion equation이 있어요. Heat diffusion equation을 쭉 유도를 했더니 맨 마지막에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2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3장에서는 steady state,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이거 가니까 그냥 라플레시안 T는 0이 되는 거예요. 라플레시안 T는 0. 그래서 이거를 직각 좌표계에서 실린드리칼 좌표계, 그 다음에 구좌표계 그러니까 쭉 설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thermal resistance 컨셉트를 설명을 했어요. thermal resistance 컨셉트. 이걸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문제를 여기 컨벡션이 있고 컨덕션이 있고 컨벡션이 있고 이렇게 될 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벽체를 두 개를 붙였을 때는 그때는 용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thermal contact resistance가 생긴다. 쭉 떨어지다가 여기 인터페이스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컨택트 리지스탄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이제 꼭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실린드리칼 지오메트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인슐레이션을 붙이면 붙일수록 오히려 열 전달이 잘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 어느 경우냐? 열 전달 개수가 작고 그다음에 이 다이아메타가 작은 이런 경우에만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걸 사용해서 크리티컬 레디우스 오브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이제 생겨나면서 고기가 될 때까지는 인슐레이션 두께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히려 열 전달이 더 잘 되면서 크리티컬 레디우스 오브 인슐레이션에는 거기는 열 전달이 맥시멈이 되기 때문에 전선의 피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입히거나 할 때 여러분이 크리티컬 레디우스 인슐레이션 이 개념을 잘 사용해서 고기가 될 때까지 피복의 두께를 늘려주면 열 전달이 최대로 된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거를 잘 이해하면은 그러면 컨덕션 열 전달을 배운 그런 효과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